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154 변전소에서의 고장 계산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원뱅크로 싱글로 단독으로 운전하는 경우고, 이번 시간에는요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고장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하고 이제 유사한데,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별로 이제 운전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노멀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 섹션이 이제 연결돼서 노멀 클로즈 돼서 이제 운전한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병렬 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병렬 운전은 거의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고장 전류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병렬 운전을 잘 못 하고 있죠. 우리 민간 계통도 되게 주변연합기의 섹션은 다 연결은 돼 있죠. 이미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죠. 근데 그게 스위치가 열려 있죠, 평상시에. 그래서 뭐냐면 노멀 오픈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거죠. 유지보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 30분 가량은 이렇게 병렬 운전 상황이 이제 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때는 뭐냐면 고장 전류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장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등가이를 갖다 작성해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을 해봤으니까 요건 그대로 이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두 개가 병렬화 되어 있죠. 원래 여기에 Z3가 하나 더 있었죠. 여기에 또 Z3가 하나 더 있죠. Z3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뺐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고장 계산,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장 계산할 때 여기가 이제 빠지니까 그냥 일부러 그냥 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연습할 때는 뭐냐면, 등가루를 갖다가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그려서 얘가 왜 빠지고 얘는 왜 들어가는지 그런 걸 갖다 체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장 계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의 그 실전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TR 하나 거는 이제 여기에 되고,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스펙의 그 변압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은 우리가 뭐 임피던스 합성할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예요? 얘에다가 얘 두 개의 병렬 합성한 거에다 얘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연속이기 때문에 한번 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제 비슷하게 한번 와봤죠. 제일 먼저 뭘 하자고요? 자, 기준 용량을 잡자. 기준 용량은 자, 100MVA로. 자, 100MVA로요. 자, 기준 전압은 얼마예요? 기준 전압이 당연히 229이 되는 게 아니에요. 154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잡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변압기 있게 당연히 기준 전압 아니야. 그건 기준 전압이라는 거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께 원래 기준 전압이었던 게 아니라 내가 기준 전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기준 전압도 어떤 것으로 하든지 고장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준 전압을 변압기에 전격으로 잡아 놓으면은 일이 많이 줄어든다. 그건 앞에서 다 설명을 다 들었던 겁니다. 여기는 이제 12.9kV 것만 지금 써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만 잡아 놓습니다. 만약에 154였던 부분을 갖다 내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내가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V1, V2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임피던스죠. 기존 임피던스는 우리가 뒤에 있는 케이블의 리어롬을 갖다가 바꿀 때 써먹는 재료죠. 자, PB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자, 첫 번째 작업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변압기죠. 변압기 건데요. 자, 변압기의 이제 임피던스인데, 이제 1, 2차간, 2, 3차간, 그 다음에 3차, 1차간, 이제 임피던스가 우리가 이제 얻어온 임피던스죠. 이 임피던스는 45MVA의 기준으로 작성된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니까 100MVA의 용량 환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앞전 시간에 했듯이 이게 3공선 변압기 이 값은 뭐냐면 Y결선 형태로 뭐냐면 등가 환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Z1, Z2, Z3를 계산해야 됩니다.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자, Z1이요. 자, Z1은 어떻게 해요? 자, 노테이션 상에서 1이 들어간 두 개를 더하면 되죠. Z의 1, 2 플러스 Z의 3, 1이죠. 3, 1. 마이너스, 없는 거. 2, 3를 빼준다. 그리고 나누기 2를 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기준하고 맞지 않는, 용량이 기준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에 대한 환산도 여기서
바로 해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는 45MV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앞에 했던 거에 대한 반복이긴 하지만, 익숙해지자는 의미에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Z2. 자, 여기는 2번이 들어가 있는 거. 2, 3죠. 1, 2가 들어가죠. 1, 2부터 쓸까요? 1, 2, 그 다음에 2, 3. 마이너스 Z의 3, 1. 그 다음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용량 환산 해줘야 되겠죠. PB에 자기께 45 MVA. 자,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자, Z3죠. 3차 측이죠. 탐이 들어간 놈. 2, 3 플러스 Z의 3, 1 마이너스 Z의 1,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한 환산을 해줘야 된다. 45 MVA. 자, 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같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앞전 시간까지 했던 내용하고 같고, 여기도 같겠네요. 자, 라인이죠? 자, 라인 1km로 할게요. 여기 부분이요. ACSR 배전솔로 선이죠. 자, 여기가 Z의 L은 여기가 정상분만 필요해요. 0.182 플러스 0.391의 i죠. 여기에다가 이제 길이를 갖다가 이제 곱해주면 이제 리얼 옴이 됐고, 요걸 갖다가 기준 임피던스로만 나눠주면 되죠. 기준 임피던스로만 나눠주면 PU 임피던스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 합성을 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복잡하면 임피던스 등가루를 갖다가, 그러니까 임피던스 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가루를 갖다 한 번 더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포지티브, 자, 레퍼런스, 부스. 자, 이건 정상분하의 단상 등가루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소스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압기가 이제 병렬인데 Z1, Z2, 그 다음에 이쪽도요. Z1, Z2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ZL 이런 식이죠. 여기에 이제 등가 전압은 하나 1PU짜리. 자, 이렇게요. 자, 됐죠. 자, 원래 여기도 있었죠. 여기가 Z3도 있었죠. 여기가 Z3도 있었죠. 여기에서 단락고장 계산한다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장 계산 여기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이제 필요 없어서 뺀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요 하나를 갖다 ZTR이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이게 크기가 같거든요. 그러면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놈에다가 요놈 3개를 갖다 더하면은 여기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네요. 여기서 바라본, 고장점에서 바라본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여기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Z 폴트라고 쓸게요. Z 폴트는 ZS에다 소스 값에다 플러스, 자, 이렇게 쓸까요? Z의 1 플러스 Z의 2의 나누기, 이렇게 해버리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Z의 L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소스가 정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네요. 소스 값을 정의 안 해놓고 왔네요. 그죠? 전원의 임피던스를 갖다 여기서 써주죠. 전원의 임피던스. 자, 소스 임피던스를 갖다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제 소스 임피던스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제 에러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이제 합성 임피던스까지 다 구했고요. 자, 합성 임피던스까지 다 구했는데, 조금 값이 안 맞네요. 여기가 지금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값을 갖다 좀 바꿔볼게요. 원래 값이 이게 아니죠? 여기가 얼마죠? 0.391이죠. 0.391. 됐네요. 자, 이제 이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장 계산 해볼게요. IS는 1 나누기 1PU 나누기 ZF 곱하기 리얼 값을 알고 싶으면 기준 전류까지 곱해보면 리얼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자, 얼마냐? 그러면 약 10카가 나오네. 1km 지점에서 고장이 났을 때 10카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변전소, 모선에서, 인출점에서 바로 어느 정도냐면 14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4카 정도. 아까보다, 이게 뭐 당연한 결과지만, 앞에서 그 단독으로 운전했을 때보다
스펙이 동일한 게 병렬로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2배의 고장 전류가 나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데서 보면, 아까 뭐 1km 지점에서 아까 10카 정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전소 인출점이잖아요. 인출점에서 뭐, 한 14카 정도의 삼상 단락 전류가 나오면은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있는 전류냐, 없는 전류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있는 현장에 있는 설비들 기준으로, 열적으로 괜찮냐, 기계적으로 괜찮냐,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기계적 검토를 할 때는 여기는 뭐냐면 그냥 대칭분의 RMS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피크값이 얼마가 나올지, 이제 우리가 IC 고장 계산할 때도 피크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건 안시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피크값을 갖다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맥시멈은 거의 이 값의 피크값은 거의 2.6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RSB에 따라 이제 다른 경우죠. 근데 우리가 적용할 때는 약간 시비한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판정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건 다 RMS 값이고 대칭의 값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크기의 고장 전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변전소 이렇게 있어요. 인출점 근처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 고객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뭐 COS나 이런 것들요.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리크로즈들이라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지중배전선로로 가더라도 뭐냐면 지중형 차단기들이 있죠. 다이로 차단기들이 있는데 거기다 보면 얘들 그 차단 전격이 뭐냐면 12.5kA의 차단 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뭐냐면 14카면은 벌써 뭐냐면 여기가 초과가 되죠. 이거는 대칭으로만 봐도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칭 RMS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요거는 뭐냐면 거의 그 초과된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COS 같은 경우는 10카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한전 입장에서 검토를 해본 거고, 만약에 이제 뱅크가 2개만 연결돼도 그런데 만약 뱅크가 하나 더 연결돼서 3개 뱅크가 연결된다면 뭐 7.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물론 고장 지점에 따라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차단기들의 차단 전격을 갖다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 검토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기계적 검토는 이거는 차단기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고장 전류를 갖다 줄이기 위한 기기, 이제 한류기들. 이게 한류기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L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L이 들어가 있다. 한류 리액터라고 부르죠. 한류 리액터라고 부르는 것은 평상시에 L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효전력 손실이 심하고 전압가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전압가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압 드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고장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한류 리액터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늘 괴롭죠. 늘 전압이 떨어지니까. 사실 평상시는 전력기통 운전자는 딴 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전압 관리예요. 전압이 얼마나 전격에서부터 가깝게 운전되는지를 늘 관리하는 게 실제 그 운전 상황에서 할 일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큰 애를 갖다 계통에다 늘 달아놓고 있다. 그럼 뭐예요? 무효전력을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많이 드롭이 되는 그런 아주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제 근래는 이제 평상시에는 임피던스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임피던스를 갖다 부여하는 그런 신개념의 한류기들을 갖다 계통에다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초전도 한류기 같은 것들이죠. 그런 식의 한류기를 갖다가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크기도 만만치 않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확보하고 실제 사다 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런데 좀 에너지가 지금 수요되고 있고 지금 테스트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늘 좋은 거예요. 유지보수 할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변압기 뱅크 하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날아간다고 해도 뭐냐면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압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운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요즘에는 저는 그러게라고 생각을 해요. 정전이 잘 안 되는 구조라서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효율화돼요. 하나하나씩 운전하는 것보다 결국
병렬 운전하게 되면 총 부하를 갖다가 n분의 1로 나눠가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변압기들이 부하 운전점들이 효율점으로 가까워져요. 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손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을 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발전을 덜. 한 군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계통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 다 연결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이 열려져 있는 이 병렬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운전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근데 연결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죠? 고장전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전류 문제를 풀고 고장전류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계통에 도입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다 굉장히 효율화시켜서 실제 발전하는,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실화됐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방식으로 만드느냐도 사실 중요하죠. 하지만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불필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손실 요소들을 갖다 제거함으로써,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전기인들도 그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늘 좀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